지난달 사인 제작팀 앞으로 한 개의 동영상 테이프를 보내온 제보자는 바로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였다. 방송국 테이프 같은 거 같은데 뭔가. 사실은 예. 제 남편한테 얼마 전부터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예.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출장을 간다고 그러질 않나. 하도 이상해서 제가 사람을 하나 사서 이 탭을 찍었어요. 이걸 촬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근데 제가 찍은 게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네요. 남편의 불륜 현장에서 귀신이 목격됐다. 야심한 시각, 흥신소 직원과 함께 남편의 뒤를 밟던 제보자. 아이씨, 어디 차 찍고 있죠? 남편의 텐트를 지방 한 야산의 계곡에서 발견했는데 아우씨. 바로 그때 저거 뭐지? 저거. 아니나 다를까 한 여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저기 들어간 거 여자 아니에요, 여자? 여자. 아니, 내 저들 그냥 아니, 잠깐. 저거 뭐야? 하지만 문이 열린 텐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제보자를 더 당황하게 만든 건 사고 뒤에 이어진 남편의 변명이라고 했다. 자기랑 같이 있었던 게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찍은 게 이게 귀신이라는 건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제보 동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한 여자의 모습. 대체 그는 이날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 결국 제작진은 제보자의 남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 제 얘기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저 상관없습니다. 난 미친놈처럼 봐도 상관없는데 그게 그 귀신 맞다니까요. 귀신이에요, 귀신. 내가 정말 태어나서 내가 정말 말만 들었지. 머리도 식힐 겸 아내 몰래 혼자 여행을 떠났다는 남편. 그런데 바로 곁에서 들리는 듯한 숨소리. 누군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의 텐트를 찾아온 한 여자. 처음엔 유혹의 손길을 뻗쳤던 그녀가 뒤이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아 그럼 그날 다치신 것도 그러면 귀신 때문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유, 아저씨, 내 지금 올해 내 내일 모레면 40이야, 40. 내 이거 왜 거짓말 하겠어? 내 비싼 쌀밥 먹어가면서, 내 그거 뭐 지어낼 것 같으면 내가 그럴듯하게 더 무섭게 지어내지. 근데 귀신 얘기 같은 걸 왜 하고 돌아다니냐고. 내가 이 나이 먹고 귀신 얘기 못한다. 한순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여자. 그는 그게 분명 귀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럴듯하게 더 지어냈지 내가. 그런데 취재 중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은 바로 계곡 곳곳에 설치된 경고문. 이미 그전에도 여러 차례의 사고가 있었던 듯 했는데 혹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을 순 없을까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예, 그 비연 계곡이 예. 그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 인명사고가 꼭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뭐 주로 사건 나는 게 야간 익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에서는 아예 그 일대에 야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깊어 평소 인적이 드물다는 비연 계곡.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고만 10여 건이었다. 게다가 사고자 대부분이 남성이며 제보자의 남편처럼 자해 후 자살 시도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전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주로 일어난 사건 대부분이 본인이 자해를 한 뒤에 익수하는 뭐 그런 패턴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에서는 그게 아마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연 계곡에서 사고를 당한 남자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해의 흔적. 대체 왜 비연 계곡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거기 올라가도 요즘 거기서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밤만 되면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들린다고 그러더라고. 아 거기서요? 예, 동네 사람들은 아예 그 근처도 안 가요. 남자장 계곡이라. A 사람은 죽어서 몰라도 거기 계곡에 살던 사람도 죽었거든요.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죽었겠어요? 그 밑에 살던 애기도 거기서 죽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비연 계곡에 남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과연 비연 계곡에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전자기장 측정을 통해 영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보기로 했다. 네, 대체로 그 영혼, 즉 귀신은 좀 존재하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 그 전기장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말에 따르면 영혼은 강한 전자기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전자기장이 높게 나타나는 곳에 영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다. 비연 계곡 일대에서 측정된 전자기파는 0.3에서 0.4mgauss. 그런데 바로 그때 뭔가를 발견한 듯한 전문가. 보세요. 여기 오면은 2.0이 나와요. 봐봐요. 그러네. 한 사방 한 3m 정도? 이 거리에서? 지금 이 거리에서요? 이 거리에서 한 3m 정도가 2.0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가 영혼이 존재한다고 추측한 것은 바로 의문의 여자 형체가 포착된 곳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비연 계곡에는 주민들의 말대로 남자에게만 보이는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계곡에서 밤새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관찰 1일째 밤. 별다른 이상이 포착되지 않는 비연 계곡. 그런데 비었어 소리? 소리 못 들었어 지금?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도 들리고 있어 지금. 안 들리는데? 소리요? 들리잖아 지금 들리고 있잖아. 분명히 뭔가를 들었다는 제작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데?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 또 안 들려 갑자기 지금. 아니 방금 전 멈췄나봐요 지금 녹음이. 게다가 갑작스러운 기계 이상으로 녹음 장치까지 멈춰버린 상황. 결국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관찰 3일째.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형체. 하지만 그것은 영혼이 아닌 사람인 듯 보였는데 야심한 시각, 비연 계곡을 찾은 남자. 그는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듯 보였다. 저기요. 제작진을 보자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하는 남자.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아니. 동네 주민들도 올라오길 꺼린다는 이곳에서 그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참 말을 피하던 그가 잠시 후 어렵게 꺼낸 말은 아니 그 귀접이라고 들어봤어요? 귀접? 바로 귀접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귀접이란 이성의 귀신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비연 계곡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에? 나도 무슨 꼬레비 갖고 장난치나 그런 얘기가 다 했나 나 그래 믿지도 않았는데 몇 해 전
비연 계곡에 가면 귀신과 잠자리를 할 수 있다는 귀접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이곳을 찾았던 남자. 처음엔 그도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 그게 진짜 생생하다니까요. 아 그 뭐 나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아 내가 느꼈는데.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여기 솔직히 안 왔다 간 사람이 누가 있나 봐요. 다 왔다 갔지. 제보자 남편의 증언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 정말 귀접이란 게 가능한 것일까? 귀접이란 수면 상태에서 귀신과 교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민간 설화나 전설에 나오는 여자 귀신에게 홀린 남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영화나 전설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 귀접. 하지만 예부터 실제로 귀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원래 귀접이라는 게 접신하는 일을 통칭하던 말이었는데 근래에서는 귀신과 교접하는 일, 즉 잡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말로 더 자주 쓰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로 동의보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작진이 더욱 놀란 것은 최근에도 귀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귀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네티즌도 상당수였는데 제작진은 우선 한 무속인과 함께 남자들을 계곡으로 끌어들인다는 영혼의 존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 여자와 함께 달려간 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또 한 명의 남자가 발견됐다. 뭔가에 홀린 듯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는 남자.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도 못 알아보고 도저히 못 말리겠더라고요. 자다가 깼는데 오빠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말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자해에 이은 자살 시도까지. 제보 영상 속 사고와 거의 흡사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도 다른 남자들처럼 귀접을 체험했던 것일까? 직접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아유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40 넘어서든 아들인데 아주 그냥 끔찍 같은 우리 아들인데 아니 그놈의 그냥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 우리 3대 독자를 아유 내가 그냥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좀 끔찍스러워. 휴가차 고향에 들렀다 사고를 당했다는 지훈 씨. 충격 때문인지 말문을 닫아버린 탓에 그날 그가 불렀던 소뱅이라는 이름은 물론 사고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정지훈 씨 사고 당시 함께 계곡에 갔었던 무속인이 연락을 취해왔다. 예, 제가 거기 꼭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계곡에요? 예, 제가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거기 계곡 올라가다 보면 집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 흉가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연가 하나가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자꾸 찝찝해서요. 아, 그 영가면은 귀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젊은 여자 같았는데 그때 남자분한테 붙은 것도 그 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 싶은데 같이 가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지훈 씨가 사고를 당하던 날 분명 젊은 여자의 영혼을 봤다는 무속인. 정말 그녀가 본 귀신이 이 폐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데 부사님 들어오시라 그래. 집 안으로 들어선 무속인. 천천히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으로 뭔가를 쫓는 듯 허공을 주시하던 그녀. 그리고 잠시 후 여기 있네. 무속인이 허공을 가리키자 갑자기 이상을 보이는 카메라. 젊은 아가씨인데? 진짜? 아이고, 그녀는 바로 이 방에 젊은 여자 귀신이 있다고 했다. 많이 젖었네. 마치 눈앞에 누가 있는 듯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 무속인. 그런데 누구? 이 사람? 피디님 안다는데? 저요? 뭐 며칠 전에 산속에서 만났다고. 나 만났죠? 얘기도 했다는데? 놀랍게도 소리 붙었어 지금?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지금? 그녀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EVP 녹음 당시 뭔가를 들었다던 그 제작진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기이한 상황. 게다가 이 여자네. 이 여자. 아 지금 이 여자야.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이 여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사진 어디 있어? 그 영혼은 자신이 이 집에 살던 소희라는 이름의 여자라고 밝히기까지 했다는데 아유, 누구 보고 향 피우지 말라는데? 향이요? 향 피운 적 향 피운 적 없는데요 저희? 누가 밤마다 와서 향을 피우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안 간디야. 여기 정말 무속인의 말대로 이 방에 뭔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영혼은 왜 이 계곡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정말 소희라는 여자가 그 집에 살았던 것일까? 왜 아무도 안 사는데? 저 젊은 지집에 하나 살았는데 그 죽은 지 좀 됐어. 그 지집에 살았는데 그 계곡에 빠져 죽었다고 나 들었거든. 그 계곡에서 그 여자 죽은 건 아마 걔가 처음일 거야. 걔가 죽은 지 한 7, 8년 됐나? 이 될걸? 자신을 8년 전 죽은 문소희라고 밝혔던 한 여자의 영혼. 그것이 정말 비영계곡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다시 흉가를 찾았는데 문 앞에서 발견된 한 켤레의 신발. 분명 집안에 누군가가 있는 듯했다. 방 안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는 여자. 누가 당신들 누구? 누구예요 당신들? 지훈이 형님 아니세요? 바로 정지훈의 어머니였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난 우리 아들 살리려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난 몰라. 왜 이래요? 왜 이래?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내가 말했잖아요. 어? 그 귀한 아들이랑 그렇게 죽을 뻔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깨어나서도 형 기운을 못 차리니 내가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 있는 그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집에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부적을 태운 거예요. 어? 아니 자식 그 키우는 애미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어머니. 아유 나요.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그녀. 그간 이곳에 향을 피웠던 사람은 지훈의 어머니였던 듯했다. 뭐 있어? 바닥엔 그녀가 태우다만 부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부적 태운 거. 부적 맞지?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부적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가져가자. 놀랍게도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거 지훈 씨인데? 바로 이 집에 살았다던 문소희와 얼마 전 사고를 당했던 정지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근처 아니에요? 다음 날 정지훈의 집을 찾은 제작진. 어머님. 아유 참 이 양반들. 아니 왜 이렇게 귀찮다고 그래? 어? 아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어서 가요. 어서 가. 그만 좀 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소희라는 여자분 관계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저랑 그럼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얘 무슨 말을 해? 넌 그냥 들어가 있어. 어머니.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다고 도대체 그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죽을죄졌어요? 사실을 말하면 되잖아요. 의외로 순순히 인터뷰에 응한 정지훈. 어때요? 사실 만나긴 했어요. 사귀었던 겁니다. 예. 뭐 옛말에 귀접이니 어쩌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저희도 이번 취재하면서 들었어요. 예. 저희 마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호기심에 그냥 산에 놀러 갔던 거고 거기서 처음 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가 외로운 애니까 친구처럼 심심할 때 같이 그냥 놀다가 방학 때 내려오면 또 몇 번 보고 그게 답니다. 뭐 어머님이 이렇게 뭐 자꾸 돌아다니면서 뭐 태우시고 이러신 거 아셨어요? 예, 그런 것도 하시고 온 집안에 부적 붙이시려고 하시고 근데도 제가 말렸어요. 왜냐면 불쌍한 애니까요. 혼자 외롭게 살았던 애고 예. 어찌됐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 걔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잠깐 만났던 그래요 사귀었던 사이가 헤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살하고 귀신 될 거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귀신 될게요? 안 그렇습니까? 비연계곡 사고 당시 자신이 소뱅이라고 불렀던 소희의 영혼을 마주쳤다는 그. 하지만 그녀의 자살과 계곡에서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했다. 며칠 뒤 비연계곡에서 열린 문소희의 천도제.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은 그녀의 넋을 달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준비한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죽은 소희의 영혼이 이 계곡에 머물며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견습무당. 더 놀라운 일은 다음이었다. 저기 아저씨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아저씨 하지 말라. 그럼 안 되지. 이제 가야지. 언제까지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아 왜 그러세요 갑자기? 뭘 하지 말라고. 이제 가야지.
말을 더듬는 그녀의 모습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 죽은 문소희 역시 평소 말을 더듬었다는데 지훈이 어디 있어? 지훈이 어디 있어? 데려갈 거야. 지훈이 어디 있어? 한이 서린 눈빛으로 지훈을 찾는 여자. 어디 갔어? 데려갈 거야. 내놔. 어디 갔어? 우리 애기한테 하지 마요. 우리 애기한테. 그리고 잠시 후 이해 못할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지훈이 필요 없어요. 애기요. 하지 마요. 우리 애기. 천도지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들. 제작진은 문소희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소희 씨가 어디 갔어? 만 20세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뭐 친이청이나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부검을 안 했었고요. 그럼 뭐 사체에 뭐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뭐 임신을 했다든가 뭐 그런.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고 뭐 당시 경찰 자료를 살펴본 결과 그녀의 죽음은 자살이었으며 임신 중 사망한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아가씨가 좀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바탕 했나 보더라고요. 뭐 그건 단순한 그냥 뭐 폭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합의는 다 끝난 상황이었고 직접적으로 그 사망 원인하고는 뭐 무관한 그런 사건이었더라고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옆에 애들이 말도 못해. 아이 뭐 귀섭이니 뭐니 하면서 산에 하도 오르락내리락거리니까 뜬금없이 걔를 의심한 거지. 다들 미쳤어. 정말. 그녀 이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동네에서 거다먹여 키우니 내 남편을 꼬여먹었다는데. 아이고 안 돌릴 니 있어 그럼? 우리 아빠도 아니야. 소대녀 창돌뱅이가 그치. 나랑 마주치지 말았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무렵 문소희는 임신 중이었다고 했다. 산속에 혼자 살던 그녀의 임신은 금세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 집 아빠랑 손잡고 걸어가더라고 산에. 내가 두 눈을 똑똑히 봤어. 그래. 급기야 마을 남자들이 밤에 비영 계곡을 오르내리는 이유가 귀접 때문이 아닌 소희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퍼졌다는데 어딜 도망가? 어딜 가? 결국 마을 남자들을 유혹했다는 오해 때문에 심한 폭행을 당한 그녀. 아이가 유산된 뒤 자살했다고 했다. 확인 결과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정지훈의 어머니로 밝혀졌는데 대체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일까? 그간의 모든 취재 상황을 지훈에게 전하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던 제작진. 며칠 후 드디어 비영 계곡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병원을 가자고 해도 가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셨나 봐요. 그렇게라도 하면 나중에 발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그간 지훈은 소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도 그 친구가 그렇게 자살할 줄은 정말 모르셨을 거예요. 전 사실 어머니만 믿고 그냥 군대 갔던 건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는 여태 소희가 비영 계곡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눈물을 삼켰다. 이렇게 해서 8년 전
비연 계곡에서 자살한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의 죽음이 그간 비연 계곡에서 일어났던 의문의 사고들과 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선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작진은 본 방송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에 오디오 팀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작진의 촬영본에서 이상한 음성이 하나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이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왔어요. 예. 아, 제가 믹싱 작업을 하는데 예. 편집본에 이상한 자범 같은 게 껴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넣으신 분이 실수로 자범이 껴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한번 보시죠. 예. 이거? 네. 왜? 들어봐. 왜? 소리 못 들었어 지금?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도 들리고 있어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